영어책 몇 권이나 사야 돼? 그냥 전집 사면 되나? 레벨은 어떻게 정하지? 영어책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시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정보를 나누는 슐리쌤입니다. 영어책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다독이 중요하다던데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보다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100만 원짜리 전집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잘 모르는 책들을 당근에서 이것저것 구입해서 잔뜩 쌓아놓는 분들 계시죠? 영어책은 처음부터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파닉스 전 단계인 아이들은 같은 책을 좀 반복해서 읽는 게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새 책을 사거나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 가까운 도서관에 데려가셔서 영어책 코너에 앉아서 5권에서 10권 정도 읽고 빌려오는 겁니다. 구립도서관 정도면 원서책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2주 동안 10권 남짓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고 아이는 그림과 소리를 잘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이들은 익숙해질 때 언어를 흡수하기 때문에 꼭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림책, 시리즈 등이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때 구입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레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책은 기본 전제가 혼자 읽게 하지 않고 엄마가 읽어준다입니다. 파닉스를 떼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도 혼자 읽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읽어주시거나 한 줄씩 번갈아 읽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사실 한국어 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정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더 좋다고 하죠. 아이가 나중에 파닉스를 마스터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는 독서 시간이 최고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읽어줄 거니까 레벨을 고민하기보다 아이의 취향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레벨이 맞는지 알아듣고는 있는지 걱정이 되실 테니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영어책 레벨이 맞다는 신호 첫 번째, 아이가 그림만 봐도 내용을 대략 이해하고, 둘째, 엄마가 읽어주면 거부감 없이 듣고, 셋째, 반복되는 문장이나 소리를 따라한다면 그 레벨은 적절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입니다. 반대로 영어책 레벨이 높다는 신호는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고 아이가 자꾸 산만해지고 뭐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경우 이때 억지로 아이를 붙들거나 끝까지 완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영어책을 안 읽고 싶은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가 없거나 산만해지면 바로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재미있어야 계속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의 레벨에 맞는 영어책을 골랐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책은 많이 다양하게 읽히기보다 다시 찾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어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지,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보다 영어책을 아이가 또 읽자고 가져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며칠 연속 읽어도 되고, 중간에 멈춰도 되고, 그림만 보고 끝나도 괜찮아요. 핵심은 아이가 수많은 한국어 책과 영어책 가운데 영어책을 거부감 없이 들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해 체크하지 않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거 무슨 뜻이야? 또는 이 장면 이해했어? 이런 팩트 체크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아이는 점차 좀 테스트 같이 느끼기 때문에 부담을 갖습니다. 이왕이면 얘가 말한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이 캐릭터 어때? 이렇게 좀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책을 읽고 있지만 모든 대화는 한국어로 해도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영어책은 영어로 된 책일 뿐 영어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only English 모드일 필요는 없어요. 좋은 책을 매개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영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영어책은 소리, 그림, 문장 순서로 익숙해지게 하기. 특히 그림책일수록 아이가 영어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읽어주고 점차 아이가 따라 읽게 되는 방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해봐 이런 거 말하지 않기. 네 번째, 도크 활동은 필수는 아닙니다. 왠지 각 잡고 영어책 읽는다 생각하면 도크 활동이 필수일 것 같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어책은 워크시트, 도크 활동, 단어 정리 이런 거 없이 함께 읽은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역할을 한 거예요. 혹시 난 열정 부자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그림 중 하나 골라서 이야기하거나 그림 그려보기, 캐릭터가 했던 대사나 표현 같은 거 하나 골라서 성대모사 해보기, 좋아하는 장면을 다시 읽고 역할극 해보기 이런 것처럼 좀 가벼운 활동이요. 다섯 번째는 읽어주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기. 실제로 영어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지만 아이에게는 함께 있는 시간 또는 함께 노는 시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지적하지 않고 막 영어 발음에 신경 쓰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진도 빼기, 권수 채우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해요. 이런 다정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가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것 기억하기.
자,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처음부터 전집 사지 않기, 짧게 자주 책 접하게 해주기, 문장 해석, 단어풀이 같은 거 안 해줘도 되고, 다 이해 못해도 괜찮고, 같은 책 여러 번 읽기. 영어 책은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보다 아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단계별로 어떤 시리즈들이 좋은지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 때문에 고민될 때 다시 찾아오실 수 있게 구독하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